어제 하루에만 몇 개의 상징적인 장면이 노출됐습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하는 장면을 보면 첫 순방 배웅길에 권성동 원내대표와 송원석 원내수석 부대표만 참석을 했죠. 결과적으로 여당의 투톱 중 이준석 대표만 배제된 모양새가 됐습니다. 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6.1 지방선거 승리 직후 띄운 혁신위원회가 어제 첫 전체 회의를 열고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역시 같은 날 친윤석열계 좌장을 높이는 장제원 의원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미래혁신 포럼이 개최됐습니다. 두 모임 다 혁신이라는 아젠다를 내세웠는데요. 그런데 장제원 의원이 참여한 이 모임에 권성동 원내대표와 배현진, 윤한홍, 정점식 의원 등 친윤계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의원 60여 명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제 같은 참석 의원 수는 의원총회에 참석한 의원 수 40여 명보다 많은 숫자였는데 특히 이 자리에는 안철수 의원이 참석해 예정에 없는 축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제처럼 여당에서 하루에만 상징적인 장면이 여럿 노출되면서 여러 가지 정치적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그 논란의 중심엔 역시 이준석 대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눈에 팍 들어오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 이준석 대표가 점점 고립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이준석 대표가 당에서 고립되어 가고 있다는 근거를 하나 둘씩 설명해 드릴 텐데요. 우선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입니다. 윤 대통령과 이준석 대표의 관계는 지난 대선 전국 때부터 좋지 못했었죠. 어떤 일종의 앙금이 대선 승리로 희석됐다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이 두 사람의 앙금은 생각보다 골이 깊습니다. 이준석 대표, 여러분 아시다시피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되면 지구를 떠나겠다 이렇게 말한 사람인데다가 대선 기간 내내 돌출 행동으로 당시 윤석열 후보의 심기를 여러 차례 불편하게 했지만 결국 윤석열 당시 후보가 이 대표를 포용하면서 갈등이 봉합됐었습니다. 그때를 여러분 기억하실 테지만 당시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는 의원들이 도저히 못 참겠다면서 이준석 탄핵 결의가 공식 제안됐었죠. 이 자리에 윤석열 후보가 등장해 이준석 대표를 포용함으로써 갈등이 봉합된 것인데 어쨌든 대선 승리와 함께 이 모든 갈등이 금방 잊혀지는 듯 했지만 그때를 다시 회상하면 정말 아찔한 상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칫 당대표의 돌출 행위로 대선을 말아먹을 뻔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나 당 소속 의원들은 정말 그때를 다 잊고 이준석 대표를 온전히 포용한 것이다. 과연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자, 물론 의원총회에서 탄핵까지 내몰렸던 이준석 대표가 대선 승리 이후에 정말 당대표로서 통합과 화합의 리더십을 보여주었더라면 지난 대선 기간의 과오를 깨끗이 잊고 다시 한번 이 대표에게 신임을 주면서 당대표에 대한 리더십과 위상이 바로 섰을 텐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준석의 돌출 행동 그리고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철부지 행태는 대선이 끝난 후에도 멈추지 않고 계속됐습니다. 틈만 나면 당 소속 의원들과 사사건건 싸우고 헐뜯고 언론 플레이하면서 그 갈등을 대내외적으로 노출시키고 심지어는 대통령실과 외교부의 사실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행을 강행히 했습니다. 그리고 틈만 나면 윤석열 대통령과 기조를 같이 하는 당내 의원들을 윤핵관이라고 몰아세우면서 정작 알게 모르게 이핵관들에 대해선 관대한 이중적 행태를 보였습니다. 저기서 이준석이 네이밍한 윤핵관이 정말 문제인가라는 점을 한번 따져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이준석이 친윤석열계를 윤핵관이라고 이름 짓고 이들과 대립각을 세우는 건 개파 정치라는 일종의 프레임을 씌우기 위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개파 정치라는 게 참 애매한 부분이죠. 어느 대통령이나 어느 여당이나 예전같이 청와대가 있었을 때는 당청 관계에 있어 원팀을 늘 강조해 왔습니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해주는 역할과 소임이 여당에게 있기 때문에 입법이나 대국민 여론전으로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여당이 뒷받침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이런 당연한 일도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프레임을 씌우기 시작하면 청와대의 거수기, 친박, 친이, 친문, 윤핵관, 무슨 개 이런 이미지로 올가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물론 개파 정치가 바람직한 정치 현상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여당 또는 여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고 돕는 이런 아주 당연한 일들이 프레임을 씌우기 시작하면 개파 정치, 구태 정치로 아주 쉽게 몰아세울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윤핵관이라는 말 언제 누구로부터 등장했습니까? 대선 기간 이준석 대표의 입에서부터 시작이 됐죠.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한 가지 드려보겠습니다. 대선 기간에 대선 후보를 지지하고 이를 돕는 행위가 개파 정치입니까? 또 이제 막 임기를 시작한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고 돕겠다는 여당 소속 국회의원이 윤핵관입니까? 자, 이건 누가 봐도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지요. 이준석 대표가 요즘 잘못하고 있는 것 중 정말 크게 잘못하고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최근 윤석열 정부가 공을 들이고 있는 게 뭡니까? 저는 이게 문재인 전 정권에 대한 신적폐청산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문제를 이슈화하는 데 성공했고 많은 국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내고 있죠. 현재 국민의힘도 TF를 띄우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기조에 발을 맞추고 있지만 여기에 앞장서야 할 당대표 이준석은 여기에 열의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준석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을 비판하는 것을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자, 과거에 이런 일도 있었죠. 김용수 전 지사와 관련한 이른바 드루킹 사건에 대한 유죄가 확정 판결된 직후 당내 중진위원들 그리고 대선 후보들이 잇따라 청와대 앞 시위에 나서거나 이를 격려하는 피켓 시위를 했는데 이준석은 끝끝내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청와대 앞에서 피켓 시위를 했는데요. 보다 못한 안철수 대표, 이준석 대표도 동참해달라고 호소했죠. 그런데 이준석은 끝까지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그때는 대여투쟁, 정권이 바뀌고 지금은 대야투쟁에 적극적이지 않은 이준석 대표, 당대표가 이래가지고 어떻게 당에 구심점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과거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추운 겨울 칼바람 속에 사학법 투쟁을 진두지휘했고요. 자유한국당 시절 김성태 원내대표는 단식투쟁으로 드루킹 특검법을 이끌어냈습니다. 또 황교안 당대표, 나경원 원내대표는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도 공수처법과 선거법 개정안을 막기 위해 자신의 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 지난 1년 임기 동안 대여투쟁, 지금은 대야투쟁을 위해 뭘 했죠? 일각에서는 이준석 대표를 가리켜 민주당의 간첩이라고 합니다. 이런 댓글들 저희 영상에 달린 댓글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는데 이런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최근 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몇 가지 상징적인 일들을 가만히 지켜보면 이준석 대표의 고립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저는 이게 순간적으로 또는 일시적으로 나타난 현상은 아니다라고 보는데요. 앞서도 언급해드린 적이 있지만 지난 대선 당시 이준석 탄핵 결의까지 나왔던 의원총회의 연장선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즉 그때부터 부글부글거렸던 이준석에 대한 의원들의 비토가 대선이라는 예민한 시기 또 지방선거라는 예민한 시기라는 점 때문에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것뿐이지 아주 해소됐던 것은 아니었고 차곡차곡 쌓여져 있던 감정들이 지금에서야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시각에서 어제 있었던 상징적인 장면들을 바라보시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혹자는 향후 2년간 전국 단위 선거가 없기 때문에 이준석 문제를 좀 차근차근 신중하게 처리하자 또는 이준석 잘못 건드렸다가 여당이 큰 혼란에 빠질 수도 있으니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내버려 두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거 아주 아니라고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냥 둬도 시끄럽고 쫓아내도 시끄럽다면 가장 빠른 속도로 쳐내는 게 맞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준석 대표를 쫓아낼 명분은 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 혹시 계실 텐데
이런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이준석 바라는 증거이겠죠.